결산 정산 쪽 화면 4개에 그 검색 조건이 하나씩 추가가 됐는데 여기 결산 자료 관리, 박람 명세서 그리고 정산 관리 쪽에 국고보도 사업이랑 기반보도 사업 이렇게 4개 화면에 이렇게 사업이관 이전 부서라는 검색 조건이 이렇게 다 추가가 됐어요. 사업이관 이전 부서라고 이렇게 추가가 됐는데 이거는 이제 그 각 화면에 이제 부서 사업 부서인 경우는 이렇게 부서 검색이 안 되고 본인 부서가 보정이 되어 있고 그 경우에만 이제 이 사업이관 이전 부서라는 검색 조건이 나타나고 그 외에 뭐 예산 결산 총괄이라든지 검사 결산 뭐 위원회 결산검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 부서 검색 조건을 사용할 수 있어서 여기 아래 있는 항목은 안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부서만 일단은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일단 간략하게 일단 조회가 어떻게 됐는지 보여드리고 요거에 대한 그 조건도 제가 한번 다시 설명드릴게요. 일단 지금 가지고 온 예시는 이 사람이 이제 23년도를 결산자료를 조회하는 거지만 현재 24년도에 노인 장애인가로 변경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24년도에는 노인 장애인과 소속으로서 이제 근무를 하는 건데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이 포함으로 하면 당연히 24년도에 내가 노인 장애인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부서 기준으로 검색이 되고 기존에도 부서 단위로 검색이 되고 있는 거였고 이렇게 이제 노인 장애인과 이게 지금 뭐 명칭은 좀 다를 수 있는데 이거는 어쨌든 코드 같은 코드라서 이거는 크게 상관은 없어서 일단 이렇게 이해만 하고 가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원래 나는 일자리 경제과 소속이었는데 노인 장애인과로 24년도에 넘어와서 23년도를 결산 자료를 조회해 봤더니 내 현재 소속이 노인 장애인과이기 때문에 관련 자료가 나온다. 그런데 여기 사업부서인 경우에는 이제 이 검색 조건이 오픈이 되고 이렇게 포함해서 조회를 하게 되면 이렇게 노인 장애인법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일자리 경제과에서 하던 사업도 이제 같이 조회되도록 그래서 사업 부서인 경우에는 이게 기본 미포함으로 해서 이제 제공이 되고 이 포함을 누르고 조회를 하게 되면 이제 이전 부서 조직 이관된 이전 부서의 사업까지 보여지게 되는데 여기 조금 복잡한데 처음에는 이제 담당자 권한만 있으면 다 보여지도록 하려고 했다. 그렇게 하면 너무 많은 담당하지 않은 사업들도 같이 섞여서 나올 수 있는 문제 때문에 한 가지 어떤 조건을 다른 게 이게 23년도에 지금 예를 들면 이제 이 지자체 사업이 이게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총괄이거든요. 이걸 총괄로 지금 로그인해서 보시면 23년도에 23년도에는 이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이 아마 코드가 40097로 끝나는데 여기도 아마 40097로 여기 동일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23년도에는 이제 부서가 일자리 경제과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24년도로 이렇게 조회하면 이 코드도 바뀌진 않거든요. 보시면 20140997이 이제 노인 장애인과로 넘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노인 장애인과로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제 지금 담당자로 지금 이렇게 즉육미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도 지금 사용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전 그 조회하고자 하는 23년도에 요게 이제 일자리 경제과 사업이고 담당자로 등록돼 있는데 내가 노인 장애인과로 넘어갔어요. 24년도에. 그러면 너무 이 사업이 24년도에 노인 장애인과로 넘어와 있어야지만 그 두 가지 조건이 만족해야만
보이는 걸로 바뀌었거든요. 여기 좀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니까 담당자는 무조건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그 예전 부서의 그 사업이 차년도 기준, 그러니까 여기 23년도 요 사업을 조회를 하면 24년도 기준 이 사업이 나 현재 부서로 지금 이관된 사업인 경우에만 포함해서 보여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이관은 어디서 시키는데요? 네? 이관이. 이관은 보통 그 2호조에서 이렇게 뭐 조직 이관이라든지 사업 이관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한 업무 절차는 뭐 잘 모르지만, 뭐 이렇게 뭐 내년도가 돼서 뭐 예산을 뭐 편성하고 뭐 예산 이체 무슨 어떤 업무 등을 통해서 이렇게 조직을 이관시키거나 사업을 이관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그런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화면에서처럼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이관이 안 됐다 그러면 어디에다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관을 안 됐다라고 하면 아마 2호조 쪽에 뭔가 정보관리 사업이라든지 2호조 쪽에 뭔가 사업 이관을 예산 담당관 그분 통해 가지고 조직이관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조직이관이 안 돼서 이렇게 문의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거는 일련의 어떤 업무 절차들이 뭐 사업이관, 조직 개편 이런 것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과정인데, 보통 이제 문의가 들어오는 거는 내가 조직이관이 됐는데 그 예전 부서에 있는 사업이 안 보여 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의 문의라서. 근데 이제 처음에는 여기 이제 담당자로만 등록이 돼 있으면 다 나오게 하려고 처음에는 이제 개선을 그렇게 가이드를 잡고 진행을 했었는데, 그렇게 했을 때 나는 이제 일자리 경제과 사업은 안 해. 그냥 나는 노인장애과 부서로 넘어가서 그쪽 사업들 인수인계 받고 그쪽 업무만 보면 되는데, 예전에 있던 부서에 있는 그 사업들까지 담당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 같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더 혼동이 있을 것 같아서, 예전에 맡고 있는 사업 중에 내가 넘어간 부서의 사업으로 조직 사업이 이관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같이 포함해서 보여주도록 하겠다. 그렇게 하면 이제 아무래도 좀 수를 줄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해서 한 것이고, 보통은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이걸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일자리 경제과도 있고 이렇게 복수로 나오긴 하지만, 지금 보면 이게 지금은 이 노인장애인 복지과가 일자리 경제과로 이렇게 뭐 복수로 이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이 경우보다는 사실 뭔가 조직 개편이 돼서 완전 새로운 부서가 생겨버렸다. 그러면 내 새로운 부서에서 23년도로 조회하면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원래 뭐 노인장애인과가 그냥 이제 장애인과로 이렇게 통합이 됐다, 예를 들어. 그러면 장애인과로는 조회가 안 될 텐데, 근데 이 노인장애인과 중에 일부 몇 개의 사업이 장애인과로 넘어왔어. 그러면 같이 나오는 거야. 그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여기가 다 그런 기능들이거든요. 여기도 미포함해서 조회하면 이렇게 이제 노인장애인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포함하면 이렇게 일자리 경제과도 같이 나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노인장애인과인데 포함하면 여기 일자리 경제과 같이 나오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자리 같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각 메뉴에 일단 밑에다가 다 넣어놓긴 했어요. 이게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거를 조금 뭐 저거 팀장님 뭐 그 문구 받아가지고 일단 이렇게 적용은 다 해놨거든요. 이렇게 각각 밑에다가. 요지는 이제 뭔가 뭐 A에서 B로 바뀌었을 때 저희가 이제 20 차년도 기준으로, 그러니까 차년도가 여기서 나오는 조회하는 회계년도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23년도에 뭐 정산 자료를 보든 결산 자료를 보든 23년도로 내가 결산 자료를 볼 거야 라고 해서 조회를 눌렀을 때, 그러면 24년도에 넘어온 사업이 이 너네 소속 부서로 있느냐, 담당자로 등록된 그런 게 있으면 같이 포함해서 보여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 내용이 그냥 정리된 상태로 들어간 게 이제 이렇게 문구로 다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요 4개 화면은 이렇게 하나가 추가됐고, 제가 이거 총괄로 들어왔으니까 보시면 이게 안 나오게 돼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뭐 예를 들어 일자리 경제과였다가 이제 총괄이나 예산 부서로 이렇게 만약에 넘어간 경우에는 여기서 다 부서가 선택이 되기 때문에 이 해당 부서만 이렇게 나오는 게 맞지, 내가 과거에 어떤 뭐 소속이었다고 해서 그것까지 합산해서 나오면 또 혼동이 돼서 이거는 이제 사업부서한테만 적용되는 기능으로 해서 나왔고요. 그래서 총 지금 변경사항은 2가지인데, 일단 첫 번째는 이 4개의 화면에 대해서 이 검색 조건 추가된 거랑, 두 번째는 좀 간단한 건데, 결산 자료 취합 쪽에 보시면 이런 결산 지원 설정할 수 있는 화면이 있는데, 원래는 이게 앞에 예산 지원명이라는 항목이 없었어요. 요 뒤에 있는 표준 지원 코드부터 요 뒤에 있는 여기까지 항목만 이렇게 나오게 됐었는데, 뭐 간혹 가다가 이제 지자체 선생님이 이 예산 재원이 그 2호조에서도 이제 표준 재원과 2호조 자치단체 예산을 매핑하는 화면이 있어요. 그게 그 81, 여기 안내에도 써놨는데 여기 81005라는 화면이거든요. 2호조 쪽, 여기는 2호조 화면이고, 여기 2호조 화면 보면 여기 자치단체 재원을 표준 재원 뭐로 할까요? 뭐 이렇게 매핑을 하는 화면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있는 내용은 이제 본인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내용이 이제 숙지가 되어 있는데, 이 화면 넘어와서 이제 이 항목들이 안 보인 채로 이것만 보고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이 특별교부세를 예산 지원은 예를 들어 시도비로 매핑을 해 놓은 거예요. 그 2호조에서는. 근데 내가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어떤 속성에 따라 처음엔 이렇게 제공을 해줘요. 이 속성에 따라. 근데 이거 특별교부세 나는 저기 시도비로 해놨는데 왜 이거를 국비로 돼 있어요? 뭐 이런 오류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너네가 그 2호조에서 설정한 매핑 해놓은 예산 지원이 이거야 라고 그냥 참고용으로 같이 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만약에 시도비로 매핑을 했으면 여기 시도비로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는 시도비로 할까요? 라고 하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해서 진행하시면 된다. 어떤 참고성으로 옆에 이제 항목이 하나 더 추가된 거예요. 그렇게 2가지거든요.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혹시 만약에 유관원에서 네. 이전 사업의 정보관리 사업을 담당자로 제가 삭제를 해버렸어요. 네네. 그러면 24년도에 네. 내역에서는 유배가 되나요? 어, 이관된 사업이었는데 이게 근데 이게 조금 정보관리 담당자로 꼭 추가가 되어 있어야만 2가지 조건이 만족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담당자는 등록이 되어 있어야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여기 일자리 경제과 이걸 예시를 들면, 제가 23년도를 조회를 하는데, 조회하는데 23년도에 이제 이 장애인 복지 일자리 이 사업이 그 일자리 경제과 사업이었는데, 얘가 24년도에 이분의 조회하시는 이분의 부서로 바뀌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어 있으면서 이 사업의 담당자로 등록이 돼 있네? 그러면 나오는 거예요. 2가지가 만족해야 돼요. 예를 들어 담당자 등록 안 돼 있으면 안 나올 거고, 담당자로 등록돼 있어도 24년도로 이관이 안 되고 저거는 계속 일자리 경제과로 간다. 그러면 안 나와요. 근데
일자리 경제과에서 노인장애과로 넘어왔어요. 근데 담당자로는 등록을 안 해놨어. 그러면 안 나와. 두 가지가 만족이 돼야 이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조금 번외 얘기 하나만 더 드릴게요. 여기가 제가 관리하는 화면은 아닌데, 여기 2호조 쪽에서 이제 저희가 화면만 보면 23년도로 조회를 했고, 여기 일자리 경제과라고 나오는데, 여기 들어가 보면 이렇게 담당자를 연도별로 등록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또 24년도로 이렇게 조회를 해서 등록을 하면 이렇게 이제 24년도로 이렇게 등록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실제적으로는 그렇진 않고, 이게 어느 연도에 등록을 하든 그냥 저 사업에 다 등록이 되는 거예요. 연도 구분 없이. 이게 그렇게 사업 돼요. 이관을 하면 전년도 세부 사업을 그대로 가져와서 24년도에 가져오기 때문에 네. 변경이 없는 거 아닌 건가요? 어, 그래서 여기서 담당자가 만약에 추가가 된다 그러면 네. 행 추가 버튼 눌러서 등록을 해서 추가를 하거나 삭제를 하는 거지. 만약에 본인이 저기에 23년도에 빠졌다 그러면 그러니까 넣어줘야만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네.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사업은 연도별로 관리가 돼요. 네. 사업은 연도별로 이 부서가 관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바뀐 부서가 이런 검증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담당자는 연도별 담당자라는 게 사실 검증이 안 돼요. 이 기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네네. 24년도에 내가 담당자를 등록해 놓으면 네네. 23년도는 22년도 조회해도 다 내 이름이 떠요. 네네. 22년도로 내가 담당자를 등록해도 22년도에만 담당자를 등록했는데 24년도에도 뜨고, 이게 이제 뭐 그 2호조 쪽 얘기로는 여기 기간이 시작일과 종료일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이건 그냥 그 번외로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되실 것 같고, 어찌됐든 22년도든 23년도든 관계없이 담당자 등록은 여기 관리사업 아이디당 부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담당자가 등록이 돼 있고, 사업은 부서별로 연도별 부서 관리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담당자 등록이 돼 있는 상태에서 내가 조회하고자 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에 이 사업이 내가 변경한 부서와 동일한 부서로 같이 넘어온 케이스라고 한다면 같이 보여주는 거고,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만족 안 하면 조회가 안 되는 걸로,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내가 저 결과를 보려면 두 가지를 다 만족하게끔 뒤로 돌아가서 하면 되겠네요. 담당자가 만약에 없으면 다 내가 만족하고. 왜 안 보이냐라고 만약에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그 문의가 온다면, 그러면 만약에 그 사업을 하나를 받아서 저 같으면 총괄로 들어가서 그 사업을 한번 찾아볼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사업이라고 한다면 24년도에 노인 장애인과고, 뭐 23년도로는 조회해봤더니 일자리 이건 바뀌었네. 그럼 이 사람은 이 노인 장애인과로 되어 있나? 이 사람 소속이 이렇게 노인 장애인과로 되어 있나?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보거나, 아니면 이 사용자는 조회가 안 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조회가 안 이 돼서 사업 부서는 지금 노인 장애인과 넘으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사업이 이게 넘어왔으니까 나오겠네요. 나오는데 23년도로 하면 이게 안 나올 거예요. 이거를 따로 볼 수는 하면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쪽은 정확하게는 잘 몰라가지고. 총괄로 조회하실 수 있는 권한. 총괄을 다 주는 게 아니라서 기간에 거의 한 분 정도 되는 거니까 네. 대부분은 사업부서 담당자가 총괄 확인하니까. 그러면 근데 어차피 사업이가는 사실상 매년마다 그 2호조 사항 안에서 사업구조화를 진행하기 때문에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A라는 국가에서 B가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저 사업도 일부 가져온다면 가져와서 연도이가 처리를 할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보통 문제는 안 연도- 되는데 담당자가 빠져있을 확률이 있다면 그쵸. 그거만 체크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아까 만약에 사업 부서가 이 사람인데 이게 23년도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상관이 없는 게, 이게 아까 연도별로 담당자 등록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네. 때문에 24년도에 여기 추가를 하면 돼요. 네. 네. 그러면 네. 네.
보일 거예요. 문제는 없어요. 사업 이관에서는 문제는 없을 거예요. 설마 사업 이관을 했는데 누락하고 이관하진 않겠죠? 그런 경우는 일단 많이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아예 없다고는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긴 한데 거의 뭐 사업 이관이랑 조직 개편이랑 뭐 용어가 많긴 하더라고요. 네. 자세히는 모르지만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안 된, 왜냐면 그런 문의가 저희 쪽으로도 들어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업무 소관이 또 아니다 보고 이호조에서 어쨌든 조직기관이랑 이런 개편을 하는 거니까. 근데 그런 쪽에서 문의라기보다는 보통은 이제 했는데 왜 예전 거 봐야 되는데 안 보인다.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 이런 것들이 대다수였고 저희 팀장님이 이제 결산이랑 정산 쪽에는 그런 류의 문의가 좀 많이 있고 시즌이기도 해서 이걸 먼저 해서 나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이제 이 기능을 만들어서 지금 나가는 거고 오히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걱정인 부분이 저희가 어쨌든 나름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서 이제 담당자이면서 차년도에 조직이 이관된 그 사업만 이제 어쨌든 그 잡다한 게 막 같이 담당자로 등록돼 있다고 다 나와버리면 그러면 오히려 더 혼동이 나올까봐 최대한 줄여서 어쨌든 기준을 세워가지고 해놓은 거긴 한데 그 기준에 예외이거나 포함이 돼야 되는데 빠져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게 어떤 케이스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런 경우는 있을 것 같아요. 조직 이관이 됐는데 이 사업은 이관은 안 됐어. 근데 맡을 사람이 없어서 보기는 해야 돼. 뭐 이런 경우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뭐 현행대로 뭐 그 무슨 이전 부서 권한을 부여받는 그런 그 절차가 있지 않나요? 업무 절차 중에 그 무슨 총괄 담당자한테 이전 부서 담당자 임시 사용자 아이디인가 그거를 받아서 이전 부서 담당자 권한으로 이렇게 진행하라는 식의 이제 보통 기본은 그렇게 가는데 이제 조금 더 뭔가 편의를 조금 더 열어줬다라는 개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서 이관 안에서 조회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조회를 하시고 싶으시면은 이관을 안 했는데 조회를 해야 된다. 네. 그러면 방법은 이제 이관을 하거나 아니면 담당자로 등록을 이관을 하고 담당자를 등록하거나 그것도 못 하겠다라고 하면 그 총괄한테 그 임시 사용자 아이디를 이전 부서로 받아가지고 그걸로 로그인해서 업무를 처리하셔라라고 기존에 아마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요거랑 결산 아까 재원 설정하는 그렇게 두 가지거든요. 네, 혹시 다른 사항 없으시면 여기까지. 고맙습니다.